네, 현재 시간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빨간불 켜면서 현재 2604.47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안타깝게 코스닥은 아직도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약보합 안에서 775선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슈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좀 괜찮은 듯 괜찮지 않은 시장인 것 같은데 오후장 총평을 좀 내려보자면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좀 주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해외 증시만큼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 경직은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종목에 좀 몰리면서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대형주들이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수 기준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 대형주들이 크게 밀릴 가능성도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종합 주가지수 자체가 전 천천히 우상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장주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런 성장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주식 비중을 줄일 타이밍은 아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인 건 맞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버텨보세요. 어떤 종목으로 버텨야 될지, 어떤 이슈를 보고 믿어야 될지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두 가지 이슈 추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 오만전자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아니고 삼성전자만의 겨울이었는가? 이에 대한 이슈 들어보겠고요. 또 조금 전 리가켄바이오가 뜨겁게 만들었죠. 그런데 믿을 건 바이오뿐인 상황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 주요 이슈도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반도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참 힘내지 못하고 있죠. 이번에 잠정 실적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지만 매출액은 낮아진 눈높이를 겨우 충족시키는 수치를 내놨으나 영업이익은 이마저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한 15%가량 하회하는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만에 DS 부분에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문이라고 해야 하죠. 왜 실적이 부진했냐? 일단 환율이 좋지 못했고요. 그 안에 모바일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중국 메모리 공급사들이 자체적으로 레거시 제품 공급을 증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단에서의 수요가 부진했던 겁니다. 여기에 DS 상여 충당금이 일회성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주요 고객사향 HBM3 공급이 예상 대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이거 소통이 좀 잘 안 됐고 계속 카더라 설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실망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추이 단 3거래일 만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6만 원 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6만 원을 하회하는 모습, 조금 전에 5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그나마 삼성전자를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평을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일단 DB금융투자에서는 주가 상승 키팩터로 파운드리 대형 수주나 기술 경쟁력 제고가 있어줘야 된다. 여기에 주요 고객사향 HBM3가 빠르게 본격적으로 공급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싸도 너무 싸다. PBR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1.0배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신영증권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은 확실히 바닥이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내년에 디램 캐팔 대부분 한 30%가 HBM 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쪽에서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더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9만 원 유지하고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코멘트까지 올렸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확실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부진한 건 이번에도 확인이 됐고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재는 다 반영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오를 만한 호재가 지금 부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중론이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내용들은 뭐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평가가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놓여 있는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과거에 뭐 PBR 1배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반등을 줬다라는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주가가 저가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할 부분은 이 디램이라든지 레거시 쪽에서도 중국 기업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규제를 강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반등을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반등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빠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와 다른 상황이지만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6%에서 5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3%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서부터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49%에서 50%까지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우리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 이 자리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저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잦아드느냐 부분일 텐데,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져서 삼성전자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5만 5천 원에서 5만 원대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별주들, 이제 변동성이 큰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제 10% 정도 밀리는 것은 매매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매수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처럼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지만 여기서 낙폭이 과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점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네.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땐 저점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도 저는 좋은데, 다만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매력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다른 종목들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력이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삼성전자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현 구간에서는 확실히 가격적인 매력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입장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브리핑했던 자료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이 가격 라인만 바꿔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6만 원 겨우 넘겨내면서 올해 들어 9만 전자까지 빛을 보나 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이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9만, 8만, 7만, 6만 전자도 지금 지켜내기 어려워 있는 상황, 5만 9천
2,000원 선에서 현 구간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매력도 어느 정도 현 구간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가격까지 도달한 거 맞는데 비교 우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 국내 시장 안에서 다른 반도체주를 보자면 초반에는 그랬어요. 삼성전자 어닝 쇼크? 그럼 우리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반도체 다 망했네?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따지고 보니까 개별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주들 중에서 주가 흐름이 가장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실망 매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17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도 좋지만 올라오게 되면 19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올 가능성은 좀 낮다. 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다수의 종목군들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충분히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은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다른 종목에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태성이라던가 앞서 또 저희가 라스트 씬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최근에 왜 이렇게 뜨거운 겁니까? 그죠. 태성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리기판 쪽이나 동박 쪽이라고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인데 사실 태성이 움직임으로써 동박 관련주라든지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같이 움직이게 만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태성은 이런 발언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무언가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를 강하게 부양시키는 주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기업이 지금 8월 초에 10,000원짜리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와 TC 본더 쪽에 대한 이원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 정밀기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계가 이제 이 회사가 SK하이닉스와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내용 때문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꺾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전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한 평가, 시총에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화 인더스트리가 많이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라든지 대형주들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돌아설 수 있고 2024년도가 2023년도보다 나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여력이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종목별 접근은 필요한 시장이다.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상합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현재 주가 보시면요. 오전에 막 반응했던 상승 탄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에서 5거래일 만에 반락한 상황 0.49%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보여줬던 13%의 급등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한 관심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존재 하에 삼성전자는 비교 우위가 갖춰지는 않는 상황. 그럼 여기서 반도체 내에 저희가 종목을 좀 골라보자면 이렇게 수상할 수 있는 혹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 이재규 본부장님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예, 뭐 그런 기업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정상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KC텍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CMP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쌓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HBM3 8단이냐 12단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반도체 칩들을 잘 붙이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야 됩니다. 근데 그 매끄럽게 해주는 것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KC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까지는 삼성전자향 매출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도부터는 올해는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출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심하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벤더 기업으로서 주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텍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후에 뭐 세정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테마성으로 단타로 들어갔다라면 모를까?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그때 컨퍼런스 콜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매수를 나는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 우위는 아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다라고 해서 급하게 매도할 상황도 아니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SK하이닉스는 살아나고 있는 모양이 오후장에 포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앞서 리가캠 바이오를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오늘 또 큰 일정이 있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 보툴리눔 전쟁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보툴리눔 전쟁이었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들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고요. 과거 지난 6월에 이미 어느 정도 예비 심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휴젤의 손을 들어줬었죠. 그래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이에 불복해서 메디톡스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10일 현지 시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둘 간의 주가는 엇갈려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5%가량의 상승을, 휴젤은 4%, 5%가량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툴리눔 전쟁 최종 판결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오젬픽 효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살을 빼고 비만 당뇨 치료를 받으면서 처진 살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오젬픽 페이스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K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휴젤의 경우에도 최근에 30만 원권까지 다가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가오는 대웅제약, 아이센스, 파마리서치, 휴젤 APR, 클래시스 덴티움이 10월 말 11월 초에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우리가 현 구간에서 미용 의료기기를 쓸어 담아봐도 괜찮을까? 혹은 휴젤과 메디톡스 이 이슈를 앞두고서는 현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재규 본부장님, 무엇이 핵심일까요? 네, 일단 뭐 이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의료기기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은 저는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휴젤과 메디톡스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면서 휴젤이 판매 금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의 수만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 보톡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회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재미없다라는 이유로서 이제 대웅제약이 많이 소외받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승소나 패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웅제약을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 판결에서는 휴젤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네. 예비 판결과 뒤집힐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뒤집혀서 메디톡스가 유리하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휴젤은 피해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매출 중에서 약 30% 정도가 보톡스 쪽이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보톡스 쪽이에요. 근데 미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대웅제약과 휴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휴젤이 만약에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잘라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 판결에서 예비 판결과 마찬가지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휴젤도 메디톡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미국 시장의 진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이 보톡스 쪽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웅제약이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틀리는 판매 금지 조치가 안 된다면 양사에게는 모두 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주가 상승에 큰 부담 없을 테고, 만약에 여기서 휴젤이 패소하게 된다면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파임은 맞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대웅제약을 보자라고도 했는데, 최근 증권가에서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파마리서치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오늘은 맥쿼리에서 또 파마리서치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놨는데, 최근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렇게 반도체에서는 매도 의견 내놓고 오히려 다른 방산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숨겨진 부분에서 매수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마리서치. 예전에 알테오젠이 올라갈 때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았던 것 같은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 기업을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 좀 매매를 잘해서 주가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20만 원 선을 손절가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매를 함에 있어서 난 손절을 잘 못해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마리서치가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나 주가 흐름상으로도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신규 매수는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현 구간에서는 파마리서치 매수 의견은 못 드리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관심도 살아있고, 또 오늘 리가켄바이오가 오후에 호재를 하나 갖고 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랑은 조금 더 다른 업황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 공개를 곧 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비중을 늘려볼까요? 아니면 다른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이 흐름 타고 더 가져가 보자라고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둘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실적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참 질릴 정도로 제약바이오 좋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이제 바이오테크 쪽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저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미용기기들 중에서 미국향 수출이 많은 기업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약바이오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은 있을까요? 예, 저는 녹십자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오늘도 이제 ADC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이야기가 나왔는데, 리가켄바이오보다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 그리고 아까 전에 대웅제약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R&D 비용이라든지 R&D 인력이 5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테크 기업들이 부각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제약사들이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녹십자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전통 제약사들의 그 R&D 기술력, 인력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녹십자 관심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챙겨보세요. 오늘의 이슈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파헤쳐봤고요.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